네, 안녕하세요. 빠숑의 세상답사기. 오늘도 빠숑이 만난 사람들, 또 제가 좋아하는 분 모시고 또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단골 손님이 되셨습니다. 단골 전문가가 되셨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좀 이런 지역 분석과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제안들을 잘 해주고 계신 투미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요. 오늘도 좀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입지들 좀 집중 분석을 요청드렸고요. 제가 숙제를 해드렸는데 정말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워서 오늘 좀 같이 이렇게 좀 시간을 나눠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투미 부동산에도 많이 좀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가 그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네.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다가 그렇죠. 지금 진짜 코로나 전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상생활부터도 약간 좀 힘들어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뵀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처음 뵀을 때랑 지금 중간에 뵀을 때랑 지금 뵀을 때랑 세 번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또 다음에 뵙게 되면 또 바뀌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코로나 전국이 또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명동 성당을 이제 다니는데 지금 거의 2달 동안 미사를 못 봤거든요. 모집을 못하게 하니까. 근데 4월 23일부터 미사가 재개됐거든요. 그럼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정상 경제로 돌아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이번 기회에 좀 정상적인 경제로 좀 돌아갔으면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이유는요. 이제 작년까지 2019년도까지 일단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고 2020 저희가 말씀하면서 올해는 재개발을 주목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이 딱 중단이 됐어요. 뭐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그냥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인 경제 시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청약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거든요. 몇백 대 나고 있어서 좀 저희가 모르는 또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에 계시니까 이런 것들 좀 매수 사이트, 매도 사이트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드린 두 지역은 한남 뉴타운하고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거든요. 그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 좀 분위기를 여쭙고 싶어요. 어떤가요? 요즘 분위기는 일단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한 움직임은 없어요. 언론에서는 네. 요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항상 보면 떨어진다, 뭐 어디 뭐 금매물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뭐 강남 재건축 뭐 몇 억도 떨어졌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실제로 보면 강북 지역들 특히 봤을 때 아파트 가격들 변동이 없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재개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해드리자면 좀 오히려 투자자들이 많은 데도 있죠. 외곽 지역들, 뭐 광명이라든지 뭐 상계라든지 신림 이런 데 소액으로도 진입했었던 곳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액이 좀 빠졌어요. 낮게는 2천만 원에서 뭐 한 4천, 5천 정도 빠진 데들이 있거든요. 빠지긴 빠졌었네요. 네,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가 한남이랑 성수잖아요. 이 한남 성수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에서 완전 탑2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인데 서울 한가운데. 그쵸. 한강 바로 앞에. 얘네들은 금액이 안 빠졌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네네. 오히려 문의는 사실 코로나가 막 돌 때는 문의도 당연히 없었죠. 네. 근데 근 일주일 사이에 문의가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코로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맘 먹고서 매수하려고 온 거죠. 그랬는데 가격이 안 빠진 거야. 그 사람들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정이 됐을 걸 기대하고 문의를 했는데 실망하셨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상담은 받고 지금 사야 될까? 좀 나중에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일단 쉽게 결정을 못하는. 네. 그리고 오히려 요즘 다시 거래가 늘긴 시작했어요. 방금 전에 말했던 한남성수, 흑석, 노량진 막 이런 식으로 비싼 데들이 거래가 막 느는 게 아니라 네. 좀 투자 금액대가 적은 데들. 그리고 좀 조정이 살짝 된 데들. 그렇죠. 더군다나 금액이 좀 빠졌으니까 네. 방금 전에 빠숑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조정된 줄 알고 기대를 갖고서 왔더니 금액이 실제로 한 5천이 더 빠졌어. 그러면 지금이 기회인가 보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네. 막상 또 안 빠진 데들은 쉽게 들어가기 쉽지 않다. 지금 현재 그래서 좀 지역별로 거래가 도는 데들이 있고 네. 투자 금액 선으로 좀 극명히 갈리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시장 이것도 분위기입니다. 양극화네요. 오히려 좀 비싸고 중심지 같은 경우는 가격도 안 빠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좀 지켜보고 있고 거래는 안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됐던데 그동안 좀 매물이 없거나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못 샀는데 살짝 조정이 돼서 이제 지금 좀 소액으로 물론 이제 절대 금액은 작진 않지만 중심부에 비해서 좀 상대가 저렴한 그쵸. 지역들을 좀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거네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거래가 바닥에서 다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요즘 분위기가 다시 좀 이제 호전되는 걸로 방향이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들었다 보니까 어차피 한남 뉴타운이랑 청수 전략적 구역은 얘기를 할 테니까 조정이 됐다고 한 지역도 있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약간 서울 외곽 지역들 아니면 경기권들 여기가 조정이 된 거죠. 그럼 일단 재개발이 많은 데니까 뉴타운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광명 맞아요? 네. 광명 뉴타운이 대표적으로 광명도 꽤 많잖아요, 구역이. 네, 구역도 정말 많은데 지금 현재 가장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광명 9구역이 한 2억 3천 정도의 투자 금액 들어가고요. 광명 1구역 한 2억 5천 정도. 그 외 나머지 구역들은 전반적으로 한 3억 정도 투자 금액선 들어가는 그러면 상태입니다. 코로나 전국 이전보다 한 어느 정도 빠졌어요? 구역마다도 살짝 뭐 좀 살짝, 달라요. 네, 여기서도 예. 뭐 안 빠진 구역, 뭐 조금 빠진 데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빠진 데는 진짜 4천, 5천도 빠졌고. 아, 그러네요. 조정이 맞네 그러면. 그쵸. 그러면 아까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서울 뉴타운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뉴타운이 신림, 상계 두 개. 네. 일 텐데 거기도 좀 철쭉 네. 됐나요? 상계 뉴타운은 이전에 투자 금액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었는데 네. 조금 조정돼서 지금 현재 2억 8천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고요. 예. 2천 정도가 빠진 거죠. 오히려 빠진 거는 신림이 더 빠졌었어요. 아, 그래요? 무허가 건축물 뚜껑이라고 일명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네. 그 걔네들도 이전에는 4억까지 갔다가 지금 한 3억 5천 선까지도 네. 내려갔었죠. 그럼 5천만 원 빠진 거죠. 네. 근데 아무튼 그 뚜껑에도 일단은 그 조합 권리는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당연히 입주권이 나오는 그런 무허가가 있고 안 나오는 무허가가 있는데 네. 당연히 그거는 나오는 걸로 잘 조심하게 그러니까 가려서 이게 해야 됩니다. 용어가 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투기 용어인 줄 알아요. 뚜껑이라고 하는 건 이게 주택이라고 하는 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지분은 거의 토지 갖고 따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건물 부분들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거의 건물 가치는 없다 보니까 권리만 있는 거죠. 그쵸. 이 부동산의 가치는 없는 거고. 방금 전에 빠숑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뚜껑하면 우리가 솥단지 생각하면 사실 솥이 메인이지 뚜껑이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도 똑같아요. 토지가 메인이지 건축물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토지가 없는 거예요. 시유지, 국유지 여기 위에다가 무허가로 지어놓은 집인데 집 하나만 있는 건데 얘 감정 가격 해봤자 500만 원, 뭐 네. 잘 나와야 1000만 원, 그렇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무허가로 지었는데 이거 뭐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걔네들 입주권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애들은 소위 말하는 입주권 딱 걔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거래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지분이 아닌 그냥 입주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용어를 그렇게 쓰면 되는데 뚜껑, 무허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불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건축물의 존재 자체가 불법인 거지 국가에서도 공인한 입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예, 아무튼 토지 지분이 없는 입주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아무튼 그런 것들도 좀 거래가 비용이 낮아졌다. 물론 이제 추가 분담은 많이 내야죠 대신. 네, 맞습니다. 예, 감정평가 금액이 낮을 테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좀 저렴한 뉴타운들, 새 주택들을 노려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권에 있는 뉴타운들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지금. 좋죠. 네. 사실상 저희가 바로 이전에 네네. 2월 달에 이제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 재개발 투자가 왜 좋은가? 거기에 핵심은 사실 여기 있었었거든요. 네. 제가 아파트랑 재개발의 투자 방법을 비교하면서 아파트는 현재 가치에 사서 그렇죠. 미래 가치를 바라보면서 내가 10억에 샀으면 11억, 12억, 13억 올라가는 걸 보고서 투자하는 건데 재개발은 딱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랑 비교해 보니까 그렇죠. 3억이 올라게 보여. 이 아파트가 완공 때까지 3억이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이니까 오히려 조정장이 온 것 같았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광명 얘기했었던 것 같이 투자자들이 많은 상품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완공까지의 기간을 놓고 보면 가장 확실한 안전한 투자 상품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빠숑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조정된 지역을 접근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광명에만 뉴타운이 아니라 또 고양시에도 있잖아요. 그쵸. 고양시도 좀 아세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즘 들어서 네. 사실 서울만 해도 워낙 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음. 지금 이제 다시 수도권 쪽으로 좀 넓히려고 알아보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좀 솔직히 서울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맞아요. 그래서 좀 저렴한 뉴타운들. 왜냐면 고양시만 하더라도 서울 또 출퇴근 가능권이기 때문에 좀 공부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예. 대표적으로 우리 능곡뉴타운 얘기하잖아요.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사하고 있다 보니까 네. 딱 완성되면 다음에 한번 경기도 특집 한번 예. 하는 것도 예. 그리고 또 좋을 것 능곡하고 같습니다. 거기 또 원당도 하나 있어요. 패키지로 네, 해서. 알겠습니다. 숙제 드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
노량진도 좋고 흑석도 좋고 성수도 좋고 한남도 좋긴 하거든요. 거기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일단 위치가 좋고 오늘 네. 내용 들어보시면 네. 진짜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오늘 한남도 하긴 하겠구나. 네. 한남이랑 성수가 오늘 주제잖아요. 네. 그런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 금액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혹시나 조정됐을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한번 내구역을 다 들어봤거든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네. 조정 안 됐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냥 일단 길의 가치가 달라요. 3억 투자해서 몇 억 벌고 이게 아니라 여기는 투자 금액이 10억, 뭐 13억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 이상 버는 게 보이는 데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또 실제 거주하고 싶으신 분이 많아서 저는 이제 뭐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거기 그 위치에 그냥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이 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가장 이제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금액 큰 것들이 조정될 때는 또 팍팍 되잖아요. 막 1억, 2억, 3억씩 되잖아요. 요즘 그 일반 아파트들 막 조정된다는 호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솔직히 이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호가가 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역시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얘기해요. 아니 강남도 조정됐다던데 왜 얘네들은 버티냐. 네네. 그러니까 사실 재개발 지역 탑2 하면 한남 성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개발 지역 얘기하면 탑3까지 가면 세 번째로 붙는 게 흑석 뉴타운이에요. 뭐 흑석 뉴타운도 위치 뭐 바로 반포역 이거 네. 한마디로 끝나는 데인데 뭐 서반포라고 하죠. 그쵸. 네. 서반포. 근데 이 흑석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따지면 흑석이 좀 더 비싸요. 왜냐하면 진행 단계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거의 지금 반 이상 입주를 했고 분양할 그렇죠. 것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직. 흑석 9구역, 흑석 네. 3구역 3구역. 다 관리 처분인가 나서 흑석 3구역은 곧 철거까지도 분양, 다 네. 돼서 이제 분양 앞두고 올해 있고 분양할 거죠. 한남 성수 같은 경우는 네. 아직도 속도가 멀었어요. 음. 보면 아직도 갈 길 멀어 보이고 네. 재개발 사업 초기인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서 사람들이 갈 길 멀고 재개발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서 수익이 될 것이냐 이런 의문들 근본적으로 다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강의 들어보시면 돈 있으면 가고 싶다. 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네, 아무튼 대부분 뉴타운을 한 번씩 검토해 보셨던 분들은 마음속에 아마 탑 위치에 있지 않을까. 누구나 동경하고 갖고 싶은 일단 한남 뉴타운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방금 네. 전에 빠숑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한남 뉴타운에 대한 타이틀 여기 누구나 동경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특권 이렇게 네. 적어놨어요. 진짜 남들이 한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가요? 일단 한남동에는 재벌가들도 많이 사시고 일단은 한남이란 자체가 뭔가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새로운 또 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긴 한데 한번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 또 가보시면 또 이게 뭐야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좀.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네. 한남 뉴타운 투자 포인트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네. 한남 뉴타운은 한남동이란 곳 자체가 네. 우리가 풍수지리 뭐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많죠. 네. 근데 잘 몰라도 한남동이 배산 임수의 명당이다. 이 얘기는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가면 그건 현장에서 알 수 있어요. 그냥 왜 뒤에 남산, 앞에 한강. 그렇죠. 서울시에서 풍수지리가 더 좋은 입지가 어디 있어요? 없지. 여기가 예. 서울에서 가장 큰 명당이고 실제로 방금 전에 이제 빠숑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과 같이 재벌가 회장님들이 사는 데가 이태원동, 한남동. 그냥 한마디로 끝나요. 그냥 이건희 회장님 집이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 단독주택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엔사 부지, 수성구 부지 여기 개발도 될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워낙 부촌들이 많죠.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유엔빌리지 요즘 또 나인원 하나님이 또 막 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가가 기가 막혀요 또. 예. 이런 식으로 워낙 고급 주거단지가 있고 그리고 100년 만에 시민의 네.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 민족공원 개발 네. 그리고 용산 마스터 플랜 신분당선 2단계 연장되는 것도 있고 네. 주변 주거단지 시세가 일단 차원이 달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용산의 위치 자체가 그냥 딱 좋아요. 그냥 네. 보기만 해도 방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남산이 있고 네. 밑에 한강물줄기 흐르고 배산 임수라는 게 뭐 풍수 지리적으로 뭐 동양에만 있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인문사회학적으로도 통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 우리가 물줄기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각 세계 각 곳곳의 도시들 보면 부촌들은 이렇게 물줄기가 감싸는 데들 지리적으로 우리가 퍼지는 쪽이 아니라 모이는 쪽에 부촌이 형성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의 압구정이 그런 위치가 해당되고 있죠. 그렇죠. 용산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못 됐었던 이유가 있었었죠. 이제 외국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었잖아요. 네. 위치가 워낙 좋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일 수 있는데
서울 어디를 가던 간에 위치가 딱 좋다라는 거를 딱 이 한 지도로도 볼 수 있죠. 송동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다 이제 퍼질 수 있는 데가 용산이다. 2030 플랜 3도심 이렇게 봤을 때 광화문 이제 사대문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강남, 여의도, 영등포 해가지고 3도심인데 딱 3도심 중앙에 있는 데가 용산이다. 용산에 대한 거는 이 한 장으로 사실 끝내요. 뭐냐면 용산 민족공원이 딱 가운데 있고요. 네. 좌측으로는 용산 마스터 플랜 해서 우리가 뭐 서울역 마스터 플랜 그리고 한강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모레 퍼시픽 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고층 건물들 이제 개발 계획들 쭉 있고 특기 구역들로 쭉 되어 있거든요. 우측으로는 그냥 주거 지역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촌들 한남동 단독주택들이라든지 한남더의 나인원 한남 유엔빌리지 여기 사이에 한남뉴타운이 들어선다. 대한민국의 모든 그러니까 좀 모든 종류의 부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으로도 있고 고급 빌라로도 있고 아파트로도 있고 오피스텔로도 있고 아무튼 고급 주거는 다 있다 한남동에. 네. 그렇게 좀 추가 설명 드리고 싶네요.